배칠수 박희진의 구호고쇼. 아 자기야 오래 기다렸지. 화장실 줄이 많이 밀려서. 아니야 오래 안 기다렸어. 그럼 우리 아까 하려던 거 그거 계속 해야지. 자 이제 손 잡고. 야 잠깐 왜 그래? 자기 화장실에서 손 씻고 왔어? 에이 사람을 뭘로 보고 당연히 씻었어. 그러니까 손 잡고. 잠깐 왜? 정말 씻은 거 맞아?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공중 화장실을 이용한 후에 손을 안 씻는다잖아. 아니 나는 씻었다고. 씻었는데 왜 이렇게 손이 쫙 말라 있을까? 핸드 드라이어를 썼으니까 손이 말랐지. 씻었습니다. 아니 자, 그게 잘 씻었어. 안 마르더라고. 근데 그게 꼬들꼬들 말랐다는 게 이상한 것 같은데. 씻었어. 씻었다고? 씻었어. 자 우리 아까 하려던 거 계속 할까? 근데 이에 고춧가루 꼈다. 손만 씻고 이는 안 닦았니? 이도 닦았고 고춧가루 아니라 립스틱 묻은 거라고. 왜 이러지 오늘? 됐어 헤어져. 뭐? 넌 손이랑 이는 깨끗할지 몰라도 기가 막. 성격이 더러워. 성격이 더러워. 비위생적이야. 야! 나와! 나와! 마늘 냄새나. 샵의 노래입니다. 네, 텔미 텔미, 첫 곡이었어요. 텔미. 네, 텔미. 씻었어? 손 씻었냐고? 그래요, 정말. 예, 충격적이라면 충격적인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요, 화장실 이용 후에 손을 안 씻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예. 현재 이 스타디오 안에 스태프들이랑 엔지니어, 매니저까지 대략 6명 정도가 있어요. 자, 통계적으로 이 중에 2명은 손을 안 씻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 묻겠습니다. 배칠수 씨, 솔직하게 보세요. 왜 이렇게 공중 말라 화장실의 있어? 경우 문고리나 변기 뚜껑 등에 묻어있는 병원균에 손이 오염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네, 그쵸. 손을 깨끗이 씻어야 폐혈증, 중증 피부 감염, 세균성 폐렴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죠. 예방하죠. 그리고 또 이제 감기에 걸리기 쉬운 계절이니까 그렇습니다. 손은 기본적으로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손가락 사이 탁 해가지고 이렇게 씻고 손톱도.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씻고 시간이 없대요. 이렇게. 시간이 없대요. 응? 시간이 없대요. 아니 있어 아직까지 그래? 시간 있어. 괜찮아? 자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문자가 왔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영은 혁준맘 칠수님 인성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헤어져. 언제나 마음은 태양님. 칠수와 헤어져. 깐종마늘님 안 씻은 사람 배칠수 한 표. 출석을 우리 저기 이제 조설 서아빠 조설님께서 이제 본인이 1등이신 줄 알고 네. 1등 주세요 하더니 스스로 아셨어. 그치. 밀리셨죠. 1등이 아니구나. 18번이었어. 아유 그 1등하기 힘들어요. 자, 저는 박희진이고요. 이 옆에 앉아있는 양반은 배칠수라는 사람입니다. 네 여기는 955쇼고요 여러분. 95.1MHz. 요거 저 종종 말하라고 했어요. 오만방자하지 말라고. 니들 생각보다 지명도 떨어진다. 오만방자하지 말고 얘기해라. 인지도 떨어진다. TBS 교통방송 95.1 90년 개국 이래 아하. 약 28년째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9년인가요? 미안해. 약이라고 했지. 약. 왔다가- 약. 여러분 제발 야! 제발 채널 돌리지 마세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 문자번호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카카오톡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 상품이 얼마나 많게요. 그러게. 받아야만 하는 거지. 다른 근데 프로그램은 이거 미리 녹음합디다. 녹음해서 듭디다. 우리는 육성으로 해드려요. 매번 생으로. 매번 이런 당연하죠.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자 해드릴게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최선을 다할게요. 첩첩산 중 외길을 따라가면 여인이 홀로 살고 있는 외딴 집이 있었으니 그 여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혼인 첫날 밤 소박을 맞고 그곳에 홀로 남아 꼿꼿이 기품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 하여 그 고을 사람들은 그 여인을 일컬어 청승마님이라 불렀다. 상사 불망은 오매의 불망이라 하였거늘 이렇듯 휘영청 밝은 달 아래 아이고 사람 그림자라고는 오로지 내 것뿐이구나. 어디 남정나면 안 지나가나. 이거 무슨 소릴까? 이리 오너라. 그렇지.
이리 오너라. 그렇지. 맑고 고운 남정네 오는 소리. 자, 문을 열어요. 아녀자 혼자 사는 집에 누구세요? 지나가는 나그네 요인데 네. 산길을 넘다 날이 저물어 이리 문을 두드리게 됐사옵니다. 저 보시다시피 이곳은 아녀자 혼자 지내는 집이어요. 남정네를 절대 집 안에 들일 수가 없어요. 역시 듣된 대로요. 뭘 들었을까? 실상은 문턱이 닳도록 남정네를 들이지만 매번 도입부 멘트는 외운 듯 그리 한다지요. 네? 누가 그럽디까? 다들 그리 말하더이다. 제 직업이 교도관이거든요. 아니 잠깐만 교도관이시라면 옥에 갇힌 자들을 관리하는 분? 그렇지요. 마님께서는 저희 포도청에서 아주 명성이 자자합니다. 우리 옥에 갇힌 자들의 99.9999%가 마님에게 두드려 맞고 온 자들이지요. 제가 뭐 박복한 탓인지 그런 자들과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허니 그만 저를 묵어가게 해주시오. 시간 끌지 말고 어차피 들어보내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뭐 숨길 것도 없어요. 들어오세요. 그럼 이렇게 자꾸 근데 뭐야? 알았어. 대사는 묻히지 않게 흔들어 주시오. 근데 저기 교도관 나으리 꽤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시나 봐요. 돈소리가 아주 그냥 짤랑짤랑하네. 뭐 산 너머에 돈 쓸 일이 좀 있어서 그렇구나. 아니 왜 자꾸 그렇게 홀린 듯 보시오? 에? 내가 눈치가 없었소이다. 자 여기 묵어가는 삭스를 드려야지. 아니 꼭 돈을 받겠다기보다는 돈을 너무 오랜만에 봐서 신기한 마음에. 정부장님이 왔어. 뭐야? 반도 길고 할 일도 없는데 국밥이나 꼬먹을까? 담배를 잠깐 아직 좀 얘기 좀 하고 있잖아. 잠깐만. 정부장님이 지금 뭔 돈을 받고 있는 현장이랴? 돈을 받은 건 아니고 그냥 만지고 있는 거지. 그게 그거지요. 응? 점이나 점이나 받은 거나 만진 거나 매한가지 아니여. 아닌데. 잠깐만. 이 돈은 이게 엄청 익숙한. 이게 내 돈 아니야? 가만 있어. 이 아저씨가 홍두깨처럼 나다가 뭐라는 거야 정말. 그 참 이상한 작전세. 이상하니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쪽 돈이요? 이거 내 돈 맞아요. 봐봐. 어? 옆전 형은 이 새끼들 봐 이거. 이게 딱 내가 쌍침 받기 스타일로다가 내가 꼬는 나만의 스타일 새끼줄 아니여? 어머 잠깐 돈이야 돌고 도니까 돈인 건데 뭐 예전에 아저씨 돈이었었나 보지. 아니라니까 이거는 내가 우리 형 옥바라지 하면서 애껴 쓰라고 새끼들의 요거 엮어가지고 보낸 영치금이요. 왜 우리 형이 아까 옆전한테 못 썼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당신 잠깐만. 포도청에서 나온 사람이요? 맞아. 저 나으리 포도청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럼 혹시 우리 형 영치금에 손댄겨? 그래도 교도관인데 그럴 리가 있어? 뭐래니까 그런 아니라는 마음이 초등수사에 실패하는 지름길이라는겨. 그리고 이 집 자체가 어떤 집에 터가 통수질이 어떤 집에 범죄자란 범죄자는 죄다 발걸음하고 가는 걸치는 집 아니야. 이거만 봐도 확률적으로다가 저놈의 저거 분명히 우리 형 영치금에 손댄 그런 놈이 껴. 가만있어 내가 물어볼게. 저기 나으리 진짜예요? 어허! 사람을 뭘로 보고? 아니래잖아. 디슈! 기말할 거 없어. 당장 포도청 같이 가서 확인해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럴까? 그럼 같이 한번 가볼까요? 예, 걸려도 더럽게 걸렸네. 뭐 걸렸다고? 지금 내 빼는 거네? 자, 잡았어. 자, 아니 때려야지. 잠깐만. 삐리삐리삐리삐. 야! 자, 왜 우리 집 거쳐간 놈들한테 내 축지법 얘기를 못 들었나 보지? 빨라. 어떻게 교도관이 돼서 영치금에 손을 대시오. 한 번 더. 자, 세대 따따따. 잘못했어요. 잘못했지요? 그래 두 번째는 좀 살짝 때려주시니 고맙네. 아시잖아요. 노름. 내 노름에 빠졌어요. 노름이란 게 원래 그래요. 한번 빠지면 눈이 돌아서 배는 게 없거든요. 그래요? 한번 용서해 주세요. 나 네네네. 그럼 포도청 가실 거죠? 원래 직장이 이제 포도청이긴 한데 나 이거 좀 얘기 좀 안 해. 가는 길은 너님이 잘 알죠? 출근길이니까. 앞장서세요. 네. 어떻게 언제 여기까지 왔어? 빨리도 왔다. 저기 나는 버튼 누르러 왔어. 고맙네. 최근 한 교도관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영치금 3억을 빼돌렸다지요. 에라이 나쁜 놈아. 넌 이제 교도관이 아니라 죄수야 죄수. 맞아요. 내 돈 내놔. 걱정하지 마 아저씨. 내가 돈 다 받아줄게. 그래요? 음악 버튼 눌러야지. 왼쪽 목. 그렇지. 여기? 띠딕 2번. 띠딕. 그렇지. 돈 받아줄게. 이거 그러면 저기 내가
이거 어떻게 소개할까? 그 김별이가 11년 동안 모은 동전. 아유 세상에 기가 막히는구나. 별이가 기가 막혀. 별이 아니 육각수 홍보가 기가 막혀. 그걸 홍보를 좀 해줘 그러면. 트로트 주류에 송가인이 있다면은 그 반대편 비주류에는 송거인이 있었으니 트로트 가수로 성공을 하기 위해 삼시세끼 푹치는 매니저 새끼로 북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 부르지도 않은 행사장을 찾아다니는데 송거인이 송가인 발 뒤꿈치라도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송거인이여라. 거시기 새끼로 부가. 그래 우리 오늘은 어떤 행사 뛰는 거냐? 연날리기 행사. 잠깐만 너는 연날리기 행사라고? 야 내가 연날리기 행사라고 하면 뿌리 싹 뽑은 치질이 다시 도지는 수준인 거 모르냐? 왜 그래? 지난번 연날리기 행사 진짜 재밌었잖아. 너는 재밌었겠지. 너는 재밌었겠지.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너야 방패연 역할 맡아고 둥실둥실 떠댕겼지만은 나는 원래 역할 맡아갖고 내 몸에다가 실을 칙칙칙 감고 그것도 뭐냐라고 새끼로 붕 너를 번쩍 저 위로 뜨고는 너 떠있는 거면 기로 논밭을 뛰어댕긴디 입에서 쎄맛이 나더라. 쎄맛이 나. 그랬구나. 나는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의 편안함이 이런 거였구나. 느꼈어. 이제야 내가 그것이 풀리네. 그래서 네가 그때 위에서 나한테 기내식은 언제 나와요 그랬구나. 할 말 없으면 북치고 자빠졌고 맨날. 대학교 나 안 해야. 난 연날리기 행사라면 지긋지긋한 게 난 안 해. 해야 될걸. 어째? 너 다 잘리고 들어온 행사라곤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안 날 거야. 해야지. 근데 설마 이번에도 원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 이번에 사람들이 날린 연이 나무에 걸리잖아. 그거 네가 빼주면 돼. 음에 그것은 나한테는 일도 아니지. 그냥 소소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음에 세상에 이럴라고 다 잘렸을까? 내 인생에 이런 거저먹는 행사가 다 들어온다. 야, 저기 행사 진행하는 할머니시다. 근데 우리 행사는 어찌 항상 할머니가 진행을. 안녕하세요. 지는 송거인이여라. 지르. 야, 이 을레에 있는 실을 다 풀어도 너보다는 짧을 것이요. 뭐 그런 편이에요. 그러고 태어나왔고요. 야, 키가 질문 나무에 걸린 연도 참 잘 빼내겠다. 그러죠. 저 나무 밑에서 홍보맨 탐스 연 빼내면 된다. 그 자리에서 하면 돼요? 그래. 예, 큐 한번 줘보시오. 큐. 연줄러 꽁꽁 연줄러 꽁꽁 단단히 묶어라. 여러분 가오리연 날리다가 연이 걸려불면 가오 빠지잖아요. 그럴 때는 저한테 맡기죠. 야, 시방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가오 빠지자네요. 그럴 때는 지한테 맡기슈. 야, 진짜 가오가 뭐하시여? 가오가 어디서 일본어로 쓰고 자빠졌냐? 야, 섞어져 불어. 너 나오시오. 거기다가 네가 북을 박자를 맞추고 자빠졌냐? 북 그거 안 치울래? 너처럼 살치는 것보다 북치는 게 낫잖아. 확 그냥 이것을. 아니 그란디 가오도 일본어였냐? 이거 정말 너무 가오는 가오 간 거 아니요? 하필 가오가 또 일본어니까 가오게. 그만해. 이제 그만 가오. 저것이 확 지 대사만 꼭 저러고 거시기 오고. 그러면 가오 대신에 뭔 말 써야 온디? 나도 모르지. 구호고쇼 가족들에게 물어보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가오란 말은 일본어의 잔재로 지양해야 할 표현이죠. 그렇다면 가오의 순화어는 무엇일까요? 1번 체면, 2번 가오리, 3번 가왕. 정답자 5분 뽑아서 선물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카카오톡 무료입니다. 근데 정말 궁금해서. 우리는 힌트 앞에 굉장히 강조를 하지. 채연. 그렇지 채연이 있지 우리가.
둘이서 한 번 빠지면 내안할 수 없는 뻘박 같은 토크 뻘전. 예, 신개념 시사 토크쇼 뻘전 사회를 맡은 유 작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고정 출연자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차례대로 나오시죠. 술래가 술래야. 네, 안녕하십니까. 소금 먹는 개불 같은 쌔바닥의 소유자 김술래입니다. 예, 다음 분 소개하세요. 들결은 울지 않는다. 다만 찢을 뿐이다. The wild dog, no cry, but and don't eat nose. 코 안 먹어. 기면 되기도 아닌데 종을 치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보수의 새벽은 내가 밝힌다. 아, 싸우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보수의 쌈딱 보쌈 언저리예요. 예, 예. 뭐 뻘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자꾸 그렇게 한 분은 개소리 한 분은 닭소리인데. 그러게 정말 예, 사이좋게 사기가 지내세요. 예. 자, 시작하죠. 그 조국 장관이 그 사퇴했는데도 어제 법무부 국감에서는 하루 종일 조국 전 장관 얘기였어요. 잠깐만요. 김 의원님 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래요? 내가 어제 고개를 숙였다 그래요. 국감 얘기를 그냥 하지 말았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그러게 김 의원님 왜 서울시 국감에서 뉴스공장에 광고비 많이 준다고 쌀라라라라 했어요. 야, 쌀랄랄라 그 내 거야. 네가 왜 채가? 저 보리온 잘못한 거 없어요. 자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실을 물어본 것뿐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뉴스공장에 광고를 몰아줍니까? 우리 구호고쇼, 응? 부닥부닥 저 김의원과 벌전에 살아 숨지는 발딱발딱 뛰는 구호고쇼에 광고를 했어야지. 누구 마음대로 털보 같은. 그래 털보 그래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그쪽만 너무 광고를 줬어. 너무 쏠렸어. 그렇죠. 그럼 잠깐만 얘기 들어 한번 나눠봅시다. 네. 전체 라디오 프로그램들 중에 정치율이 독보적 1등인데 응. 2등하고 차이도 많이 나요. 완전히 1등이에요. 네. 어떻게 그럼? 어느 프로든지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정치율 오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광고를 받으면 되지. 그런 프로에 광고 많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정치율 쭉쭉 이제 계속해서 오르다 보면 지금 하필 정치율 조사 기간인데 이 안에는 뭐 박희진이다 배칠수다 뭐 이런 친구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우리보단 물론 뭐 좀 떨어지긴 하지만 아무튼 오르다 보면 광고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우리 출연료 어머 좋은 거 좀. 술래 언니 유 작가 웃는 거 봤어요? 보고 있어. 와 저 탐욕의 웃음. 아니야. 난 돈 욕심 없어요. 안 웃었어. 갑자기 발가락이 간지러워서 그랬어. 나 발 동상 걸려서 간지러워. 아이고. 그죠? 올려준다면 어쩔 수 없이 받기는 할 뿐. 아무튼 자 김현 거기에 드시고 의원 입장에서 국감에서의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건 그렇고. 자 오늘 뻘전에서는요. 이제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야의 입장, 계획, 또 앞으로 통과시켜야 될 법안들 이런 부분을 좀 오늘은 좀 깊이 있게 논의해보는 시간으로 저 그 마련해보려고. 전에요. 예. 지난 월요일 조국 장관 사퇴하고 문 대통령이 송구하다는 말로 가볍게 넘기려고 했어요. 이는 국민을 기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국론 분열, 국정 혼란의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나 대표가 그랬어요? 어머, 예. 눈치 완전 빨라. 조국 장관이 사퇴하니까 이제 야당에서 문 대통령의 책임을 들고 나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민생을 버리고 그렇게 책임 운운하면서 버리긴 누가 버립니까? 정부가 민생을 엉망으로 만들었으니 우선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솔직히요 야당은 민생이나 국가하면은 관심이 없었잖아요. 오로지 조국 퇴진에만 매진했잖아요. 그럼 이제 돌아와야죠. 아니 매듭 지을 건 짓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게 나 대표님의 그래요? 입장. 그러게 시간이 부족하고 사실이에요. 6개월. 총선이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언니 벌써 물갈이 경쟁 얘기도 나오고요. 당무감사 들어갔대요. 언니는 정보가 너무 느리다. 본격 선거철이에요 사실상. 예. 근데 여당도 현역 의원 평가에 이미 들어갔다고 하고 여당도 당무감사위원회 만들어서 공정한 공천 심사를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죠 지금. 정말? 우리 현역의원들 생사의 갈림길이에요. 보리엇 이 생사의 현장에서 반드시 살아남아 내년 총선에서 기필꽃 당선돼야 되는데 정말 대단한 우리 기대야 되다. 국회의원들도 4년에 한 번 고용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맞아. 비정규직이야. 그만하세요. 진짜 비정규직 분들 들으시면 뒷목 잡을 얘기예요 그거. 그런 얘기 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자, 긴장의 시간이지요. 예, 한 여론조사를 보면 현 지역구 의원을 다시 뽑겠다라고 그 대답한 분이 상당히 숫자가 적어요. 이제는 바꾸겠다고 한 대답이 40%가 넘어. 엄청 높습니다. 아무리 공천 관문이 좁아져도 저 언저리를 해냅니다. 그리고 제 고향 부산 영도는 언저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 보스의 쌈떡 영도 보쌈 언저리야. 오도리엇 이 무슨 자신감이에요. 무성은 김 의원이 다시 출마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왜? 불출마한다면서 왜 번복해? 아 진짜 미치겠네. 예, 저기 아유 그 열내지 마시고 수도권 출마 썰이 나오는 거예요. 썰. 예. 썰, 벌써 썰. 이렇게 예민해지셔가지고 그러세요. 자, 앞으로 현역 의원 평가부터 당무감사, 공천심사 줄줄이고 게다가 이번 총선은 선거법도 바뀐 것으로 치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잠깐만요. 짚고 넘어갈게요. 여당에선 자꾸 선거제 개편보다 검찰 개혁안 처리를 본회 안건으로 먼저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건 정부 여당 입장. 여당의 소원일 뿐이야. 예, 이 시점에 왜 갑자기 노래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몰라 써 있어. 예, 뭐 작가분이 갑자기 글을 쓰다가 갑자기 흥이 났나 본데요. 아무튼 오늘 오후 여야 3당 대표 회동이 있어요. 각 당의 원내 대표와 의원 한 명씩 해서 2+2+2 회동이라고 하는데요. 2+2+2? 김 의원님은 언제 회동에 가요? 3+3+3 이렇게 되면 보리 의원도 회동에 참여하고 할 수 왠지 없는데 불쌍하고 짠. 예, 아무튼 오늘 이 회동에서 검찰 사법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베스트 트랙에 함께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요. 물론 뭐 합의는 쉽지 않겠지만. 당연한 걸 뭘 물어.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기간 등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29일에 사법개혁안 먼저 올리는 것은 불법 상정입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한꺼번에 합의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니 하나 빠졌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수처 법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 아이고 귀 아플 정도로 들었어요. 알았고요. 개혁 보수 야당에서도 합의 없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아무튼 선거법 표결도 쉽진 않아 보여요. 또 하나 이제 총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 문제인데 특히 요즘 핫해 의원님 참 바쁘잖아요. 예, 손 대표에 대한 논란이 많아지면서 바미당 쪽에서는 제3지대 장당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1야당과의 연대나 통합 문제보다는 이제 신당 창당 쪽으로 좀 기우는 것처럼 보이고. 핫해 의원님이 11월 내로 창당이냐 12월 내로 창당이냐 선택만 남겨두고 있다는데 진짜 창당하나 봐. 아무튼 이분들의 진로도 총선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자, 총선 6개월 전인데 아무튼 이 산적한 문제들 정말 참 경랑 속이죠. 이거 하나하나 합의를 잘 하고. 저기 근데요, 유 작가님, 사람들이 어제 하루 종일 다들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조국 장관이 사퇴하니까 유 작가 머쓱해하지? 혹시 멘붕이야? 왜 이렇게 조용해? 이러면서. 아이고 무슨 그렇게 관심들이 많아요? 왜 머쓱해요 내가? 멘붕에 빠지지도 않았고요. 머쓱하지도 않아요. 임검사 말대로 검찰에서 죽을 때까지 찌르니까 죽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어머, 이 정도로 저는 얘기를 하고요. 찌르긴 누가 찔렀다 그래. 암튼 그분 이제 한가하시겠어요. 한가하기는요. 저는 계속해서 언론과 검찰의 문제를 사실 탐사하고 드러난 사실에 대한 말이 되는 해석을 찾아보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겁니다. 그런데 바쁘신 줄 알았더니 유 작가님 조국 전 장관한테 밥을 사겠다는 건 무슨 말이죠? 네, 살 거예요. 진짜 밥 사줄 거예요? 밥을 사준다고요? 유 작가가 그럼 밥 잘 사주는 형 뭐 그런 거였어요? 형! 형님 밥 제가 왜 형이에요? 의원님 58년 개띠. 저는 59년 왕십리. 아이고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시잖아요. 밥 사주면 형이지. 맞아. 밥 내주면 형님 되는 거예요. 맞아요. 돈 내는 게 형이야. 우리도 사줘. 형, 유 작가님. 형. 그럼 다 같이 뭐 합석할래요? 조국
전 장관이랑 합석입니까? 그러면 저도 콜입니다. 화제도 되고 신문에 얼굴도 나고. 네네 좋죠 뭐. 아이고, 참. 밥 잘 사주는 오빠 파이팅.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밥은 좀 오빠가 좀 사세요. 저기요, 예, 다른 분들은 그렇다 치는데 난 짜잔. 술래 의원은 저보다 나이가 상당히 많으세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줘. 예, 오승근 씨는 뭐 이런 노래도 하셨지만은 좀 술래 의원은 오빠 그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많으세요. 네. 어떠냐 물으신다면 많으시다. 승근 오 승근 오빠가 불러요. 내 나이가 어때서? 들었단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의 바른말 퀴즈. 우리가 뭐 흔히들 쓰는 가오라는 말. 순화는 무엇일까요?인데요. 그게 아마 가오가 일본 말로 그 저 얼굴이란 뜻인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얼굴이 있지 우리가 뭐 이건데. 네네. 1번 체면, 2번 가오리, 3번 가왕. 샵 연구 1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카카오톡 무료, 네. TBS 앱도 무료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체면입니다. 네. 가오는 얼굴을 뜻하는 일본어 카오에서 따왔는데요. 이 말은 체면 또는 무게로 순화해서 사용했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6644, 5600, 박준우, MDDD, 1539님 선물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책임저님께서 정답 모냥. 유사한 정답이에요. 모냥. 네, 아차상으로 저희가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차상. 아차상. 아차상이라는 말도 오랜만에 해보니 아차상. 아차상. 아쉽습니다. 자, 권유경의 짜르르르 이 노래 들으시고요. 잠시 후 누가 나오십니까? 박소장, 그리고 인트로는 이 박사. 이박사. 기대해 주세요. 구호구호쇼 구호구호쇼 배칠수와 박희진의 구호구호쇼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시끄러울 때 그녀를 찾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신바람 이박사예요. 집걸 박사, 야단 박사, 마음이 들썩들썩 고민들아 이리 와라. 뭐든지 다 해결해주마. 짜자자자자자자 원숭이다 물량 올라가. 우리 녀석들 앉아서 아주 몰래 집합이죠. 원숭이 눈은 태코너를 알았어 오빠. 그래 가 들어가. 그래 문 아니야 그 연문이야. 그래 됐어요. 와, 근데 어저께하고 똑같이 부르시네. 진짜. 와, 똑같이. 저분은 네. AI 같은 분이야. 거의 기계세요, 진짜. AI입니다, AI. 예, 이 박사 AI. 녹음한 줄 알겠어. 어서 오세요. 천천히 걸어오시고요. 뛰어오지 마세요. 저는 고민 상담소장 박언니라고 합니다. 야는 알바생 배치수예요. 그래. 자, 고민 때문에 머리가 찌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한 분들 어서 모이세요. 명쾌 통쾌 상쾌 해결책을 드립니다. 근데 소장님, 들을 말씀이 좀. 뭐예요? 박언니 노래교실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아직도 간간히 보이고 이제 그러거든요. 좀 고민 상담소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자리를 좀 잡고 있지 못한. 아니야. 분들이 저 칠수야. 잘 됩니까? 아니, 이거? 잘 돼. 당연합니다. 칠수야, 너도 문자 확인 뭐 좀 해야 되겠다. 어제 이런 문자가 왔어요. 뭐가요? 종이양님. 고민 타파 맞나요? 믿음이 안 가요. 안 간대잖아. 오타야. 종이하고 오빠야는 원래 오타가 많은 사람이야.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오타가 난 걸까? 몰라? 무슨 억지야 이게? 여러분 믿어주세요. 아니 그냥 믿음을 갖고 계세요. 잠깐! 끝까지 들어보시고 채널을 돌리세요. 고정해 주세요. 한 3분 정도 돌렸네. 지금 큰일 돌렸는데. 납니다. 이거 지금 우리 저기 그 의리로 갑시다. 의리. 예, 자 보내주신 고민 나름 네. 진지하게 상담 잘하고 있으니까. 예. 자, 어디를 가는데 지하철을 탈까 버스를 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같은 사소한 고민도 좋고요. 네. 어디에 참 털어놓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깊은 고민 사연도 한 번씩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번호 샵 0951번. 짧은 걸 오시면 긴 건 100원. 여기 이제 돈 아까우시죠? 네. 그러면 예 카카오톡 메신저나 TBS 앱 이용하시면 공짜예요.
길거리에 파는 슈크림 뭐 붕어빵이라도 한 마리 더 먹으려면 돈을 아껴야지요. 예, 무료인 카카오톡 TBS 앱 통해서 보내주시고. 신청곡 들어왔니? 하나. 다행이다. 사진과 함께 신청곡 주신 분이세요. 7795번입니다. 성산 일출봉에서 듣는 구호고쇼. 기가 막히네요. 여기는 정상입니다. 휴가 와서도 이렇게 방송 듣는데 이번 청취율 잘 나오길 바랍니다. 야! 라고 하셨는데요. 거기서 듣는다고 청취율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 들어주시는 것도 진짜 아니야 괜찮아. 참 이게 참 청취율이라는 게 참 애매한데 신청곡 김광진의 진심. 아 정말 지금 이 사연이 진심이다라는 걸 우리한테 어필하고 싶으신 거구나. 이것도 진심이고요. 청취율 조사기가 있는 것도 진심이에요. 김광진 씨는 편지라는 곡도 참 명곡인데 이 노래도 참 좋습니다.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칠수가 옆에 와가지고 가사 한번 읽어주든지. 싫은데? 아, 그래 거기 있어.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어디선가 전화가 와서 라디오 뭘 듣느냐 묻는다면 95.1MHz TBS 교통방송 배칠수 박희진의 구호고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이에요. 이번에 좀 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매일 오후 12시 11분 출발해서 1시 54분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명도 떨어지는 배칠수 박혜진 진행하고 있고요. 구호고쇼. 구호고쇼 이름의 뜻은 아직도 잘 모릅니다. 95.1이기 때문이겠죠. 끝나간다. 자, 끝나가 마지막 TBS 교통방송 95.1MHz 진심이에요. 감사합니다. 절절하다 구구절절하다 진짜. 어찌 보면 좀 더럽지 약간. 좀 더러워. 김광진 씨의 노래에 우리의 구구절절함을 입혔어요. 예, 죄송하고요.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진심이에요. 말하라고 밖에서 PD가 계속 적어줬고요. 그냥 그대로 읽었을 뿐입니다. 자. 전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저기 예. 됐어. 어차피 구구절절 해야지. 좀 고민 갑시다. 틀어주셔. 오긴 왔니? 항상 5개 오더래. 그러니까 왜 그럴까? 자 가자. 문자 왔습니다. 구차함이 묻어나는 방송. 친근하네요. 달빛 여우님, 여기는 당진입니다. 외진 곳에 사무실이 있는데 라디오를 틀어놓으니 꼭 시골 장터 온 기분이 나요. 저희 팀 5명 모두 앱 다운받아 듣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 너무 사연이 아니네요. 잘하고 있어. 그런 사연이 너무 잘하고 있다잉. 특별히 선물 줄게. 특별히. 다 주는데? 그래. 어떻게 사비로 하나 더 주시려고? 다음. 3949번 박언니, 큰딸이 10살인데요 발레를 전공하고 싶어 해요. 살찐다며 벌써부터 식단 조절을 하고 6시부터 9시 40분까지 학원도 다닙니다. 갔다 와서는 힘들어서 양치컵도 제대로 못 들면서도 너무나 하고 싶어 하네요. 그런데요, 아무래도 공부를 시키는 게 나중에 진로의 폭을 넓힐 것 같은데 어쩌죠? 아이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시키세요. 스스로 하고 싶은 거 있다는 게 진짜 부모로서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좋아서 한다는데 이 갈팡질팡하는 아들보다는 진짜 100배 1000배 낫지요. 100% 맞아요. 마치 이렇게 좀 자녀를 키워보신 분처럼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 부모님 맨날 하던 얘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저 구호고쇼 안에 있는 이 새끼로 북 봐봐봐. 지가 좋아가지고 푹 치고 댕기다 보니까 코나 꼭지 하나 맡았잖아. 새끼로 북도 북 하나 잘 쳐가지고 꼭지 하나 맡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스스로 하고 싶은 거 있다는 거 정말로 좋은 자녀를 둔 겁니다. 다음. 0781번 박희진 소장님, 저는 25년차 무사고 운전자인데요. 요즘 들어 정말 막 운전하는 사람들, 막 운전자들이 너무나 많아 힘들어요. 세게 혼내줄 방법 좀 없을까요? 자, 창문 내리고 육도 문자 날리면 싸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박 언니가 좋은 꿀팁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경찰청에서 만든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는 어플이 있어요. 아, 실제로 있어요. 이 어플. 경찰청에서 만든 목격자를 찾습니다. 어플. 이걸 깔아. 난폭 운전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그래. 그러면 신고하고 매너 있게 그냥 대처하고 그냥 가시면 돼. 조용히. 그럼 그게 막 남편 운전할 때 폰을 싹 들어.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러면 정말 서늘하지 그냥, 그죠? 어플 있지롱. 조용히 싹 그 찍어 이렇게 싹 싹. 이렇게. 아셨죠? 꿀팁입니다. 꿀팁.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세요. 다음. 0921번입니다. 박언니 2살 아들 옹알이는 하는데 말은 아직 뭔가 뒤처지는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괜찮겠지요? 괜찮죠. 괜찮죠. 우리 같이 청산 유수도 4살까지 말 못했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막 쏴라라라라 난리 나잖아요. 뭐 이렇게 막 그 저 강성범 씨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렇지. 막 3살 때까지 말을 못하고 말 막 못했어.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진심 하나 제가 팁 드리는 거는 정말로 제 주위에 이런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기 때문에 경험인데요. 그 다 검사를 해도 계속 잘 그 정상으로 나왔는데 나중에서 알게 되는데 귀가 잘 안 들렸었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아가. 네, 귀가 잘 안 들려서 말이 안 늘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정확하게 들리지 않아서 어눌한 발음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생선이 생선으로 안 들리는 거야. 이렇게 들리니까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구강이나 발음기관 쪽 검사를 무지하게 한 거야. 다 정상이야. 좀 7, 8살쯤 돼서 그게 귀가 사실은 안 들렸다는 걸 한 거예요. 그 청력 검사 같은 것도 같이 그거를 해야 같이 해주는 게 되네. 좋다는 게 제 경험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이네요. 네, 아마도 괜찮을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955 식구들은 다 괜찮습니다. 다음. 5324번. 요즘 하늘을 보면 가을 여행이 너무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애교 섞어 여보 우리 단풍놀이 겸 가을 여행 갈까? 그랬더니 밖에 나가면 다 돈이요. 기름값, 주차비, 외식비, 숙박비 이게 뭐하는 소리야. 저 라면이나 하나 끓여와. 이 남편 어떻게 꼬셔야 할까요? 꼬셔선 안 돼. 음? 협박 들어가 협박. 아, 협박으로. 그럼 절대 꼬셔서는 안 됩니다. 협박 들어가야 되고 약점 있을 거 아니야 남편 약점. 하나는 있겠죠? 약점 들쑤셔. 안 드시죠? 자기 입으로 갈 거야. 아씨.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설득 안 돼. 협박이야. 알았지? 뭔가 좀 시원한데. 자, 네. 그래 협박.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진급 들어왔어요. 음악 하나 주세요. 계속해서 쳐주세요. 3772번. 친구가 19일에 재혼하는데 재혼입니다. 결혼식에 오라고 청첩장을 보냈어요. 저는 서울 사는데 경남 사천에서 결혼한다는데 여길 가야 됩니까? 저 걔 첫 번째 결혼식에도 가서 축의금 많이 냈거든요. 저 친하니까. 아하. 이번에는 얼마 해야 돼? 애매한데. 요거 한번 받아볼까 문자로. 그럴까요? 애매하다. 청취자 의견입니다. 자, 보세요. 재혼 뭐 요즘 흔한 일입니다. 뭐 이건 절대 문제가 아닌데 멀리 산다는 게 문제고 이번에는 첫 번째 축의금을 많이 냈다는 게 또 문제예요. 이번에는 얼마를 내야 되냐? 요거 요 문제. 자, 가보자. 예. 가보자. 그래. 자, 금액을 깔끔하게 써주십시오. 일단 한번 깔끔하게 쓰고 아니면은 돈이 싫다. 그러면은 뭐 현물. 뭐 김 세트 사다 주니 김 세트.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의견이니까 어. 예 그런 의견도 좋으니까 한번 보내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3772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싫어한데요. 한 친구의 결혼식 사회를 2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진짜입니다. 사막을 걷는 오아시스님. 전화번호 02-2000으로 시작한다는 거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전화 옵니다. 여러분 꿀팁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뭐가? 청취조사 전화. 그거 받으셔야 된다는 거지. 스팸 전화가 아니니까. 아니. 02-2000번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옵니다. 흥분했어. 스팸인 줄 알고 안 받고 받으셔야 됩니다. 2000번으로 오는 전화는 무조건 듣지도 말고
뭐 듣지도 말아. 듣고, 그건 아니고. 듣고 대답하셔야지. 듣고 좀 미안해, 흥분했네. 미안해. 지금 흥분 자, 잠깐 그리고 해가지고, 여러분은 편안하게 아주 그냥 뭐 조신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95.1MHz에서는 배칠수 박희진의 구호고쇼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최대한 고상한 말투로 해주시죠. 예, 여유 있게.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타파송 갑니다. 5324님이 이제 주신 사연에 대한 건데, 뭐, 들쑤셔서 어떻게 뭐 이렇게 좀 협박 뭐 이런 건 좋지만은, 제가 볼 때는, 좀 가망이 없어. 그래서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이 혼자 자리에. 떠나!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듣겠습니다. 네, 버즈의 네, 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다녀오셨나요?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은 뭘까요? 전 노래 듣는 내내 생각해 봤는데, 그냥 자기 추억을 더듬는 건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내 돈 쓰고 내가 가는 거야. 아, 그런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아니, 잠깐만. 다음 주에 자기 혼자 여행 떠나는 효준 PD 한번 얘기해봐요. 나에게로 여행이 뭔가요? 내 돈 내고 내가 떠나는 여행이라니까. 아니, 우리를 내팽개치고 혼자만 좋은 데 가는 효준 PD가 얘기해봐요. 가라고 해요. 시간 없대요. 꼴보기 빨리 싫어가지고. 자, 자, 그리우님. 그리우님. 동일한 상황에서 저는 처음 내준 거에 반을 냈습니다. 요런 의견이 많습니다. 만약에 10만 원을 내셨다면 5를 내신다는 거죠. 4790님, 두 번째 결혼입니다. 두 번째인 만큼 처음 금액의 절반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반도 이렇게 안 하셨어. 반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절. 요거 약간 오랜만에 들어보는 처음에 편인데. 반만 내면 된다는 의견들이 좀 많으신데요. 그렇습니다. 사류기사님은 이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임에서는 재혼하면 회비에서 따블로 주기로 함. 회칙에 명시되어 있음. 오, 괜찮다. 야, 너 재혼하면 회비에서 따블로 내야 돼. 알았어? 야, 회칙에 써. 야, 따블로 받기로 하는 거. 빨리 써. 어떤 크나큰 성취인가요? 잠깐만,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석되는 건가요? 그 회에서는? 모임에서는? 재밌다.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럴 수 있어요. 예. 재밌게 자, 사시네요. 대체적으로는요, 금액으로는 현장에까지 내려가지 않고 5만 원을 쏴라. 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이끔스. 몸은 안 가스. 안 가스. 이 정도로. 귀찮스. 예. 자, 일단 끝까지 받아보고요. 네. 오늘 이 고민을 시원하게 금액을 저희가 확 찍어드릴게요. 네. 정확하게 금액 땅 얼마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미혹하여 이승의 행동이 저승의 상벌과 이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니 이를 답답하게 여긴 염라대왕은 오늘도 이승의 각종 뉴스들을 클릭하며 깊은 한숨을 짓고 있다. 본격 판타지 징벌 스릴러 신과 함께. 대왕님, 감기 걸리셨어요? 내가 기가 차고 코가 차서 그런다. 이거 기사 이거 봤냐? 야, 이 기사를 보게 기가 차고 코가 차가지고 이러고 있다게 내가 네. 악플을 거시기하다. 악플 문제다. 악플 뭐 사회가 어쩌다. 악플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기사를 겁나 해서 제껴놨던 뭐. 사실 이 기자란 것들이 실상 그동안 주거들이 악플보다 더한 기사를 써제끼오지 않았냐 이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기사를 쓰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라는 격이지요. 그렇게. 악플도 문제지만은 그 악플을 그대로 퍼다 나른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어디 한둘입니까요? 박사라 너도 이승에 있을 적에도 연예인 했잖아. 그래서 고생도 했다면서. 말해 뭐예요. 정말 어이구 속상해라. 실컷 이런 포즈 저런 포즈 사진 촬영 다 해놨는데 꼭 신문에 실을 때는 제가 뿅 이런 표정이나 두텁. 그리고 뭘 어딘가를 보는데 이상해 표정이. 이런 엽기 사진만 실어놓는데 정말 속상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나도 주로 이승에 있을 적이 네 사진 하면 야야야 이런 거 위주로 본 기억이 있어. 속상해다 속상해. 내가 딱 말 나온 김에 예. 개념 없는 기자 중에 한 놈 후딱 불러와라. 현명 실시다. 후딱 댕겨오겠습니다요. 현몽 실시. 뭐야? 저 어디야? 어머 배 기자. 박 기자. 그나저나 손에 그 휴지는 뭐고? 나도 모르지. 점심 먹고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나 여기로 왔는데. 그러게 말이야. 아따 오늘은 쌍으로 왔는가? 잘 왔다. 여기는 저승이고 내 소개를 하자면은 나는
염라 대왕이요. 뭐라고요? 저승? 아니 화장실 갔다가 웬 저승? 죽은 것은 아니에요. 화장실 죽긴 어렵지. 잠깐 꿈꾸는 것인 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아 그렇다면 다행이네. 저기요 저희 아주 바쁜 기자들이에요. 그래요, 박 기자 말이 맞습니다. 저희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 저거 다 뻥입니다 대왕님. 응? 둘 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인터넷 검색질만 하고 있어요. 어허! 인터넷 검색질이라니? 진짜?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이거 완전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배 기자 말 잘했어. 검색질이 아니라 엄연한 취재거든요. 취재. 참 웃겨 정말. 엄마? 야, 그 취재냐? 기자란 거 뭐요? 발로 뛰어서 거시기하는 기자 아니냐? 만나갖고 인터뷰하고 현장 가서 하고 팩트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 선사시대 얘기하세요. 아니, 요즘에 나 참. 누가 그래요 할아버지. 요즘 같은 시대에 할아버지 참. 언제 취재하고 언제 팩트 체크해요? 그러니까. 스피드에서 안 돼. 딴 사람보다 빨리빨리 기사 내보내야 조회수 많아지고. 당연히 조회수 높아야 돈이 되고. 답답하네. 진짜. 아유. 그래서 조회수 높이려고 기사도 막 선정적으로 나만 저 거시기하고 니들 멋대로 써제끼고 선정적이라니요. 이런, 지금 우리 기레기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말이에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안 그래 배 기자? 그렇지. 참. 수많은 기사들 보느라 독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독자들 선택을 도와드리려고 그럼. 정말 고심하고 또 고심해서 제목부터 눈에 잘 띄도록 쫙 뽑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암요 말 잘하네. 이게 바로 진정한 기자 정신 아니겠어요? 그럼. 말 잘했다. 그러면 누구들이 여태껏 기자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뽑았다는 네. 그 기사 제목 쪽 한번 쫙 한번 읽어볼래? 해볼까? 배 기자? 많이 있지. 많이 있지. 뭐 하나 일단 해봐. 박 기자부터 해봐. 내가 할게. 음. 예비 신부의 숨막히는 굴곡? 그 정도 가지고 비키니 입고 대담한 쪽벌? 가슴 사진 클로즈업 한 다음에 저 여기만 살쪘어요. 괜찮지? 그 아이디어 괜찮다. 잘 뽑았지. 나 이거 생각나네. 악플도 시샘하는 그녀의 환상 몸매. 그 후에 그 연예인한테 악플이 엄청나게 달렸지 아마? 제발 차렷! 작것들 말한 것 좀 묻혀? 저것들. 누구들이 그러고도 기자야?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은 생각을 안 해봤냐? 상처는 무슨 상처예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모르세요? 저희는 어찌 보면 오히려 도와준 셈입니다. 암요. 이혼 기사 뜨면 두 사람 결혼 사진 딱 붙여가지고 극적인 데뷔 효과 줘가지고 그 불행 더 강조해주면 돼요. 그렇지. 인별그램 계속 팔로우하다가 사생활 사진 딱 올라오면 그 얼른 퍼다 날라가고 그렇지. 은밀한 얘기 다 노출시켜주고. 인별그램 아래에 있는 악플들 죄다 날라가지고 그걸 기사 내는 그렇지. 거야. 그러면 조회수가 왕창왕창 높아져요. 한마디로 악플하고 저희는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 같다고나 할까. 배 기자답다. 자, 하이파이브. 어이 구사력 갑이다. 땡큐. 작주라! 큰일 났어. 천둥번개 치는 순간 큰일 났다고. 우리 대왕님 완전 화나신 거야? 이런 작가들 때문에 열심히 진실을 취재하고 발로 뛰어 보도하는 기자들까지 싸그리 욕먹게 만들고서도 누구들이 반성을 모르냐? 아니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깜짝 놀랐네. 이런 기자도 있고 저런 기자도 있는 거지. 배 기자 안 그래? 이거는 우리의 취재 노하우라고요. 정말 너무 무시하시네 이런 정말. 고얀 것들아. 어디서 저거 따박따박 말대답이냐? 내가 보이냐? 합쳐다 내 손 좀 잡아라. 손 떨린다. 잡아드릴게요. 손 떨려서 온 거가 안 보인다.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못 오겠다. 더 이상은 토킹을 못 오겠다. 예. 혈압 올라서 배차사를 콜해라. 예, 알겠어요. 빨리. 저주 마스터 배차사 빨리 와. 컴 히어. 각종 저주의 마스터 패차사 대령해 싸웁니다. 어머, 이분 보니까 갑자기 기사 제목도 오르네. 공유에게 굴욕감 선사한 탄탄한 가슴 근육. 이러면 공유 팬들이 몰려와서 악플막 달겠지? 아니 이거 지금 누굴 망치려고 들어 이게? 잠깐만 있어봐. 그냥 진짜. 내가 마무리 지을게. 공유 팬 여러분, 배차사 새 가슴이에요. 근거 없는 가짜 기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고마운 거야 뭐야 이거? 고마운 거야. 배차사가 겁먹지 말고 저 서둘러 저주를 시행해요. 네, 명받들어 수행하겠사옵니다. 뭐야, 뭐 하는 거야? 오로지 조회수만을 목적으로 기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선정적, 자극적 악플 뉴스를 양산하는 기자들은 듣거라. 앞으로 너희들이 코피 흘려가며 꼬박 밤을새 몇 날 며칠 밤새 기사를 쓰더라도 마지막 송고할 때 엔터 버튼을 누른 순간 싹 날아가 버릴 것이며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어찌어찌 용케 기사를 올리더라도 곧장 페이지 122쪽으로 쫙 밀려 실려갖고 조회수는 빵을 기록할 것이며 제일 싫어. 이뿐만이 아니다. 너희들이 소스 뽑아낸 SNS 평생 차단, 모든 관계 끝. 잠깐만.
탈퇴. 저기요. 그리고 니들이 어딜 가서 나 기자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너희들의 말끝마다 개소리가 따라붙을 것이야. 개소리? 아니 무슨 이따위 저주가 다 있지? 안 그래?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는데? 오늘 말도 안 돼. 우리 어떡해? 왜 그러지? 개소리 나는 거지 뭐. 그러지. 잘 된다. 잘 머리 잘 되네. 먹는다. 그동안 너희들 개소리 안 버린 게 서로 장소팔 고추자 뱅크로 주고받으면서 재밌게 그러고 해라. 아유 다시 한번 얘기해봐. 왜 그러지? 안녕하세요. 저는 고춘자. 장소팔이에요? 그래. 애썼다. 그럴게. 아니 오늘 너- 도대체 몇 명이 나온 거야? 노래도 아이고 당 공부해가지고 떨어져. 준비를 했어. 설아수가 준비했잖아. 설아수 차사가 주거니 받거니. 아유 당 떨어집니다. 계속해라. 아이 이게 나는 화창한 오후 커피 한 잔과 나를 위로할 노래가 있는 곳 낯설은 사람과 함께 듣고 싶어 배칠수 박희진의 9595 쇼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 줄여서 우사히. 자, 이번 주 우사히 주제 잊을 수 없는 외식입니다. 오늘 사연 이지숙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집 말고 밖에서 한 식사 가운데 기억에 남는 얘기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친구들과 자주 가던 단골 식당 얘기 좋고요. 대학생 때 먹었던 학교 식당 얘기, 내지는 뭐 고등학교 때 먹었던 뭐 이렇게 학교 앞에 떡볶이집 얘기, 소중한 사람과의 마지막 식사, 설렘 가득한 첫 번째 식사, 누군가와의 또 외국에서 먹은 낯선 음식, 이것도. 오리지널 똠양꿍 얘기 같은 거. 저는요 개인적으로 고수를 못 먹거든요. 근데 저도 근데 먹어요. 저는 못 먹는다고. 네, 그 태국을 놀러 갔는데 최다 음식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도저히 그러니까, 안 되는데 저 이 맛을 아시는 진짜 못 분들은 먹겠던데. 네,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어쨌든 이런 뭐 낯선 음식 등 뭐 예약이 좋습니다. 자,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TBS 앱과 카카오톡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이 채택돼서 방송에 소개되는 분들 건강한 기운 CJ 한풀이에서 구중구포 흑삼 세트 짧게 보내주시면 안 돼요. 안 좋은 누구야? 누구니 니네? 아쉽다는 거죠. 네네 누구니? 대박마눌님, 더 듣고 싶은데 오늘 친정엄마하고 점심 외식하기로 해서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어떤 일이 그렇죠. 있었냐고요. 그걸 얘기해 주셔야지. 늦지 않았어요. 아직은 늦지 않았어요. 빨리 보내줘요. 기다릴게요. 자, 들어갑시다. 신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가로운 주말이었어요. 자기야 일어나야지. 어제도 일어나. 늦게 자서 그런가 기운이 없어. 하긴 어제 많이 무리하긴 했지. 이게 다 누구 때문일까? 회사 때문이지. 어제도 당신 야근하고 왔잖아. 너무 무리했어. 그랬지. 많이 피곤하면 오늘은 진짜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서 뭐 시켜 먹으면서 그냥 침대에서 침대에서 뒹굴뒹굴. 딩글딩글? 더 무리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 왜 그럴까 그게? 글쎄다. 나가자. 어? 당신이 기운 딸리더니 뭐 이상한 거 마개 씌인 것 같다. 몸보신 해야겠어. 몸보신? 몸 튼튼해져서 뭐하게. 옷 입어. 몰라. 큰일 났구만 이거 진짜. 주사 맞아야겠구만. 얼른 나가 얼른. 참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 연기 참 좋아합니다. 네. 회사 일 때문에 기운이 없는 저를 보자 신랑은 몸보신을 시켜주겠다며 외식을 제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차를 타고 도시를 벗어나 건물 하나 없는 시골길을 한참 동안 달렸습니다. 이거 이쯤이랬는데.
자기야, 이런 허허벌판에 식당이 있어? 기다려봐. 거의 다 온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여기 진짜 시골이다. 시골이긴 하지. 어휴, 야, 소가 있네. 몇인데 이게 몇인데 닭이 달기 울어. 왜 이래 여기? 그만해. 원숭이는 없어. 여긴 원숭이는 없네. 넘어갔다 진짜. 저기 뭐저기 같아. 파란 대문제? 식당 맞아? 여기가 숨은 맛집인데 우리 과장님도 여기서 드시고 여름 거뜬히 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기운이 막 펄펄 난대. 이번에 셋째가 지셨다는 그분이구나. 너무 너 그쪽으로 얼른 들어가자. 근데 뭐 파는 데야? 오딱. 오떡? 응, 오딱. 그래서 애기 태명이 꼬꼬구나. 아니 그러니까 오딱 먹고 이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왜 이렇게 알았어. 남편이 데려간 곳은 오딱을 파는 허름한 식당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간판 하나 없지만 먹다 보니 차도 꽤 들어오고요. 손도 많은 숨겨진 맛집이었던 것 같았어요. 당신 오딱 먹어본 적 있어? 아니? 근데 이거 안 맞으면 엄청 고생한다고는 들었어. 그렇면 경험이었으면 좀 불안한데. 그럼 다른 메뉴 아기 계란밥 먹을래? 아니야, 여기까지 왔는데 괜찮겠지 뭐. 삼계탕 그냥 2개 시켜. 그래, 한번 먹어보자. 여기요. 네. 피를 맑게 해주고 적시도 풀어준다는 오딱 삼계탕 2 주세요. 네. 7번 테이블에 위와 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동의보감에서 명예이라 표현되는 오딱 삼계탕 2개요. 좀 독특하긴 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맛있겠다, 그지? 응. 우리 오딱집에서 협찬 받았니? 벽에 쓰여 있잖아. 이거 PPL이야. 네. 그렇게 저와 신랑은 몸에 좋다는 뜨끈한 오딱 삼계탕을 시켜서 열심히 땀까지 흘리며 먹었습니다. 맛도 좋고 향도 좋고 무엇보다도 투실투실한 닭다리와 구수한 국물을 먹으니 정말 호랭이 기운이 솟구치더라고요. 진짜 맛있지, 그지? 맛있네. 얼른 집에 가자. 아니 간만에 나왔는데 드라이브도 좀 하고. 아이, 드라이브 싫어해 개인적으로. 얼른 가자. 이따 가자. 좀 이따가. 왜 이렇게 무서워해? 가자고. 그래. 가자. 힘이 좀 나긴 한다. 가자. 그럼 가자. 네, 이렇게 맛있게 잘 먹고 집에 왔는데요. 문제는 그날 새벽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일어나봐. 왜? 나 자야 돼 지금. 나 자야 그게 돼. 아니라 나 몸이 너무 이상해. 막 간지러워. 더 이상은 진짜 무리야. 그만 자자. 아니. 나 몸이 이상하다고. 왜 어디가 이상해? 불 좀 켜봐. 어떡해. 이거 왜 이래. 야, 목이 물린 것처럼 등이 막 울긋불긋한데? 맞다. 옷 올랐나 보다. 옷? 괜찮아? 아니, 간지럽다고. 여기? 그 옆에도. 여기. 한번 긁으니까 더 간지러워. 여기. 간지러워. 잠깐만 기다려봐. 물수건 갖고 올게. 잠깐만.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지? 안 죽어. 네, 몸이 근질근질하고 어디가 불편하다 싶었는데 온몸에 뻘건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알고 보니 옷에 중독된 거죠. 그렇게 저는 밤새 긁어대고 신랑은 찬 물수건으로 시원하게 해준다고 뛰어다니고 몸보신하다 갔다가 몸만 더 축낸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리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다음날 병원에서 주사 맞고 금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떠올리기만 해도 간질간질했던 외식 추억담. 여러분, 혹시 처음 오딱 드시면요, 미리 알레르기가 있는지 잘 체크하시고요. 미리 약도 드세요. 꼭 챙겨 드세요. 그리고 안전하고 맛있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캠페인도 아니고요. 혹시 뭡니까 이게? 스위스로 간지럽게 들었습니다. 네, 간지럽죠. 네. 오딱 아이고. 드실 때는 미리 먹는 약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드시고 이제 드시면 괜찮다고 조심하셔야 그러는데. 됩니다. 저는 일단 무서워서 안 먹었고요. 저도. 엄나무닭은 먹어봤어. 엄나무닭. 먹어봤어요? 엄나무닭? 아니, 안 먹어봤는데 그것도 좀 무서운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좀 질겨서 그렇지. 자, 2289번입니다. 박희진은 음란마귀 감사하고요. 아니야, 여기서 제가 한번 발언을 한마디 하자면 제가 음란한 것이 아니라 이걸 쓴 동희 작가가 음란한 김동희 거고 작가요? 저는 정체성이 잘 읽은 죄
잘 살린 죄밖에 없어요. 용어 하나 말씀드릴게요. 용어 하나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한 3분의 1 정도는 안 읽었어요. 너무 심해서. 너무 말씀드리고. 자체 검열한 거예요. 와, 이거. 못 읽겠. 막 이거 이거는 잠깐만. 못 읽겠더라고. 이거 진짜. 볼펜으로 야, 보지 마. 못 보겠어. 난 대낮에 이거는 못 봐. 이런 거를 저에게 넣어주면서 읽어라. 김동희 씨가 쓴 거를 저는 잘 살린 것뿐이고요. 파멸의 길로 가고 싶다. 자, 멀티 히트님, 제 친구 사연도 괜찮나요? 물론이죠. 그럼요. 마구 써주세요. 네. 5085님, 여기에 박언니 사연 올려도 되나요? 그래요? 물론이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숙제가 있어요. 오늘 저 아까 그 멀리서 하는 친구의 재혼 결혼식 축의금 얼마 낼 거냐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거. 예, 샵 0951 50원 유료 문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네. 카카오톡 무료, TBS 앱도 무료입니다. 빨리 그리고 가라요. 페더러 12님, 다문화 가족을 위해 행사했다고 하셨는데 다시 말씀해 주 듣지 못해서 그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TBS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다문화 가정 수기 공모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일이 마감인데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판사님, 어떻게 결과 나왔습니까? 판결 내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3772번. 재혼 적정 축의금. 판결 날입니다. 저기 판사님, 왜? 지금 뭐? 입고 계신 거 성가대 가운인가요? 가운? 네. 건강검진 가운이야. 예. 물어보지 마 그런 거. 예. 주의해. 네. 자, 3,700 까먹었잖아. 하세요. 네. 재혼 적정 축의금. 본 재판정. 재혼 적정 축의금. 첫 번째 축의금을 냈던 것들 모든 것들을 고려한 결과 빨리 진행하래요. 5만 원으로 판결한다. 깨지겠어. 자신이 없지 판사가 아니다 보니까. 자, 8918 0906 돈 벌어서 집 사자 8030 2631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박희진이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네, 이 양반은 배칠수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도 편안히 놀러 오세요.